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 오세롬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이 대학 진학에도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평가 서류로서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파트에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 2학년, 3학년 선배들과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바뀌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 개념 알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셔서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한 서류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생활 기록부 왜 관리를 해야 할까요? 대입에서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대입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주요 평가 서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의 여러 가지 면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기반,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여러 명의 평가자가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그리고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24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3이 됐었을 때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서류는 사실상 학교 생활 기록부밖에 남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의 변별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핵심 평가 서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는지,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학마다 지칭하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적 합성은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도는 어떠한지를 주로 보게 되고요. 전공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기간 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어떤 실천이 있는지를 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라는 평가 요소도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 따라서 자기주도성이라고 표현하는 학교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경험들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점차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사회성, 리더십 등 여러분들의 인성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 경험들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빠질 거예요. 대학 가는 방법에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내신 성적으로 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정시 전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데 3년 동안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해야 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제시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역별 수시 모집 인원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을 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선발을 하는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선발 인원이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친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1학년 때부터 대학은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본인 학교생활기록부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1번부터 8번 항목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한 항목들 위주로 잠깐 미리 보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눠져 있고요. 질병, 미인정, 기타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선생님께서 특기 사항에다가 어떤 사유로 이런 출결 문제가 생겼는지 기재해 주시기 때문에 사전에 불가피하게 출결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이 필요하겠네요. 담임 선생님이 이 생활기록부를 기록해 주시게 되고요. 보통 미인정은 과거에는 무단으로 처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종합전형 평가에서나 심지어 교과전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쓰길 바랍니다. 보통 인성 중에서도 성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상경력이에요. 수상경력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교내 대회에 도전했던 내용들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수상명, 등급, 그 다음에 수여기관, 그리고 참가 대상 등이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 평가 요소는 당연히 교과에 대한 대회를 도전했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주로 평가하는 요소였고 학교에 따라서 모범상이나 선행상을 수상하는 경우에는 인성평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실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는 친구들이 학교 특색활동에 참여했던 경험들, 그리고 학급 특색활동에 참여했던 경험들이 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력 주체는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게 되고요. 1인 1역할, 학급 1인 역할들이 기록이 되다 보니 보통 인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협력, 갈등 관리 이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점들도 기록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어떤 자율활동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 역량을 평가받을 수도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학급 스터디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학급 주제 발표에 참여한 경험들이 있고 그 내용이 자율활동에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 역량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두 번째,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크게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구분이 돼요.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에서 만들어진 동아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끼리 결성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록은요, 담임 선생님이 아닌 동아리 선생님이 직접 기록해 주시게 되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역할, 기여도, 문제 해결, 갈등 관리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받을 수 있고요. 전공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탐구 경험들이 있다면 학업 역량 역시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네, 다음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입니다. 진로활동 특기사항은요, 상단에 여러분들의 진로 희망 분야가 기록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진로를 탐색했던 다양한 경험들과 그리고 그 진로를 위해서 도전하고 실천했던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고요. 700자의 글자 분량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당연히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봉사활동 실적입니다. 일자와 기간, 그리고 주간기간명, 활동 내용, 그리고 시간, 누계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봉사의 목적은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등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보고자 한 영역이기는 한데요. 봉사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지원하는 학과의 성격에 따라서 전공적 합적인 측면을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같은 이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과군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봉사활동 내용 중에서 어떤 UCC를 제작하면서 봉사 시간을 받았다거나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봉사 시간을 받았을 경우, 아니면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봉사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단순히 인성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전공적 합성에 대한 평가도 받아볼 수 있겠죠. 자, 6번째 항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 안에도 여러분들 성적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은 중요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표를 미리 한번 볼까요? 보시면 교과목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들, 그 다음에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목 중에서도 전공과 유관한 과목들의 성적을 또 따로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공적 합성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는 석차 등급이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석차 등급이 표기되는 표 하단에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도 표기가 될 텐데요.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될 텐데 특이점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 점수까지만 표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성적을 수치화해서 여러분들을 줄 세운 다음에 선발하는 구조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을 보더라도 보는 방식 자체가 종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평균 대비 지원자의 원전수는 몇 점인지, 단위수는 어떠한지, 표준 편차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고요. 심지어 학기별로 성적 추이 같은 경우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본다는 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국어 100점을 맞았어요. 국어 시험에서. 근데 이 친구가 단편 소설을 잘 쓴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요?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요, 그 교과 역량들을 모두 다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요, 교과 선생님께서 과목별로 500자씩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드러냈던 교과적 성취 특성, 그리고 수업 태도, 그리고 교과의 적성 등을 기록해 주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그리고 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인성까지도 모든 요소들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째는 독서활동 사항이에요. 독서활동 사항은 보다시피 과목별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공통으로 묶어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은 학기별로 구분이 돼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의 도서명과 그 다음에 저자명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과목별로 기록할 때는 교과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교과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고요. 공통으로 묶여 있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분야의 지적 호기심을 갖고 책을 읽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주로 볼 수 있었던 영역이었고요. 도서의 수준에 따라서 학업 역량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항목이에요. 행동특성 및 조감 의견인데요. 여기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의 교사 추천서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학습적인 면에서나 생활태도적인 면, 그 외 모든 면들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기록해 주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수는 500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학업 역량 등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요 항목별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마다 어떤 내용들을 평가해 왔는지를 짚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학교생활기록부가 바뀌었다. 우리는 2학년, 3학년 선배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에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내용인데요.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축소 항목에서 우리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에 폐지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영역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고교명 등을 가리고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 여러분들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여러분 자체만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미기재와 미반영에 대한 구분입니다. 여러분, 미기재는 뭐냐면요, 학생부에서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대입 자료로는 전송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미기재는요, 우리 학생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거죠. 아예 항목 자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에서도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미반영되는 항목들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생활기록부를 볼 때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산상으로 파일을 넘길 때 대학에서는 이 항목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생부 기재 간소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기재되고 어떤 부분이 미반영됐는지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요소들 위주로 볼게요. 먼저 동아리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이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구분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율 동아리가요, 우리 1학년 친구들부터는 대입에서 미반영됩니다. 또 보시게 되면 봉사활동에서도 변동이 있는데요. 봉사활동에는 개인 봉사와 학교 봉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됐고요.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 봉사는 대입에 반영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 특기사항 보셨을 때 우리 상단에 진로 희망 분야 써 있었던 거 확인하셨죠? 근데 이 부분도 대학 평가자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대학은 못 봐요. 반영되지 않고요. 독서 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록은 되어 있으나 대학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럼 이러한 변화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우리 기록은 되나 반영되지 않는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동아리의 미반영 부분인데요. 우리가 미반영되는 항목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할 때에는 먼저 생각할 게 원래 해당 영역에서 대학이 무엇을 평가해 왔는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동아리에서는 어떤 것들을 봐왔죠? 네,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들을 평가를 해왔죠. 사실 그동안 자율동아리에서 보고자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정규 동아리는 아무래도 인원 제한들도 있고 중간에 진로가 바뀌는 친구들도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규 동아리 외에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보통 전공과 관련된 노력들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율동아리를 2-3개씩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한다거나 여기서 고등학교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어려운 수준의 논문을 쓰려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자율동아리에서 보여줬던 전공과 관련된 도전 그리고 실천들을 어떤 다른 항목에서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전공적 합성이랑 발전 가능성 동아리 활동에서만 보여줄 수 있었나요? 아니죠. 다른 항목에서도 보면은요, 일단은 자율동아리가 아닌 정규 동아리에서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고요. 아니라면 교과 세특에서 교과와 내 진로와 연계된 학습 경험들을 보여주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로활동 특기 사항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 실적의 미반영 부분입니다. 자, 개인 봉사 실적을 왜 미반영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개인 봉사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관찰하는 데 제한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봉사도 지나치게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봉사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인성에 대한 영역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인성을 개인 봉사로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단은 학교 봉사를 좀 더 충실하게 하고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면서 봉사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 있을 거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친구를 1년 동안 지켜본 학습적인 그리고 인성적인 특성을 기록해 주시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인성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서도 학급의사의 역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갈등 관리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진로 희망 분야가 미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진로 희망 분야는 사실 그동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평가자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적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왔습니다. 따라서 진로 희망 분야가 미반영되는 부분들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할 것은 어떻게 그 진로와 관련해서 역량들을 보여줄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진로활동 특기사항 안에서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와 교과를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전공 적합성과 진로에 대한 도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상 경력이 미반영되는 부분인데요. 수상 경력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도 역시나 교과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대한 심화 탐구 경험들을 보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 역시도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독서 활동은요, 독서 활동 상황 자체는 대입에서 미반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재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교육 활동과 연계된 독서는 교과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서 녹여서 기록할 수 있다라고 기재 요령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독서 활동 사항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계된 책들을 읽거나 아니면 진로 시간에 탐색한 활동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독서들을 했다거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독서 탐구를 했다거나 한다면 모든 항목에서 독서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영역의 미반영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확실한 점은 우리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 선배들에 비해서는 어떤 활동에 양적인 부담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양적인 부분들을 줄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깊이 있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하라는 취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봉사를 확 줄여버리거나 책을 전혀 읽지 않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대학 진학만을 목적으로 해서 고등학교 생활들을 하신다면 조금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 대학 진학은요, 여러분들 고교 교육의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도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학을 목적으로만 활동들을 채워나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학교생활 기록부 어떻게 올바르게 채워나가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학생부를 잘 만들어가고 싶어요. 좋은 학생부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학교생활 기록부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생활기록부를 직접 기록하시는 것은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기록 주체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기록의 대상인 행위를 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보면서 구체적인 행동 사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을 보면 친구들과의 갈등 조절과 협력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학생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또 평소 갈등 관리 능력이 뛰어나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찰에 기반한 좋은 기록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을 때 한번 보죠.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 친구는 갈등 관리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라는 평가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이 친구가 직접 대화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타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역할의 힘듦의 강도를 수치화해서 친구들한테 제시하고 가장 높은 강도는 본인이 맡는다라는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죠. 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친구를 만나보지 않았어도 이 친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죠. 따라서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 사례가 많이 기록될수록 좋은 학생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행동 사례가 무엇인가요? 행동 사례는 즉 관찰할 수 있는, 제3자가 관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로 예를 들어보면 제안했다, 문제를 제기했다, 뭐 아니면은 질문을 드렸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다, 이런 것들이 발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들은 찾아봤다, 공부했다, 주도했다, 실천했다, 만들어서 나눠줬다 등처럼 행동 사례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행동 사례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이 개별 행동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쵸.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행위들을 했었을 때만 기록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우리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비슷한 친구들끼리의 경쟁이에요. 나랑 진로 희망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활동도 비슷해요. 그리고 지원풀들의 성적도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한 친구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내가 선발되려면 당연히 변별력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그럼 고민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저도 다른 친구들과 활동을 다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선발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되실 겁니다.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기록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겠구나. 그럼 어떻게 활동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될까?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별력 있는 학생부 만들기 첫 번째, 변별력을 그동안 보여줬던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함은 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도 이해하는 친구들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들을 펼쳐놓고 전공과 본인과 관련된 교과, 대회, 동아리, 학교 특색 프로그램들과 연결지어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본인만의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고액 연봉 등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동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전공에서 다루는 학문적, 내용적 관심, 그리고 이 꿈을 성취했었을 때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해볼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있었을 때 가치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전공적 합성과 개별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변별력 있는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요, 꿈이 상담사입니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상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찾아보다가 심리학과를 발견했어요. 물론 상담학과들도 있지만 보통 4년제보다는 전문대에 있어서 이 친구는 4년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심리학과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심리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강원대학교 학과 소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1학년 때는 심리학 자체에 대한 입문서도 배우지만 재밌는 게 통계에 대해서도 배우네요. 자, 이걸 보시면서 그 고민도 하셔야 돼요. 왜 배우지?
통계를 왜 배우지? 심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심리학과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많이 하는 학문이구나. 그래서 통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각각 영역에 따른 심리학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시면 컴퓨터 통계 분석도 배우고요. 심리학 중에서도 재밌는 게 생물 심리학이라는 부분들도 배워요. 이 전공 서적을 보면요. 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지구조 그리고 신경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강원대는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심리학과에서는 실생활에서 심리학과 관련된 현상을 발견하고 질문을 형성하고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봤을 때 영어, 사회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원투도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명시하고 계시죠? 그리고 수학 교과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교육과정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교육과정을 봤죠. 그런데 생물심리학도 배우고 통계에 대해서도 배운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를 평가를 할 때 생물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 성취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활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교육과정을 찾아보지 않고 이 고민을 하지 않고 활동을 계획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뭐냐면 본인의 진로 희망인 상담사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또래 상담반을 하면서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진로 탐색을 하고 상담 심리 관련된 독서들만 주로 읽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사실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꽤 많아요. 당연히 이 활동들도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심리학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담사로서의 자질이나 상담 심리 분야에 대한 관심만 보여준다고 해서 다른 영역들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나 적성이 맞을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학과와 학문에 맞춰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사례도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대학교도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학과별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역이 있어요. 화학부를 예시로 들면은요, 화학부 재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바로 수학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가지고 화학을 공부합니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학교 평가자들도 우리 친구들 성적이나 활동들을 볼 때 화학에 대한 활동만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역량도 검토를 하시겠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은 직장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라는 점,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학과에 맞춰서 활동들을 준비를 하죠. 그런 친구들이 80% 정도 된다고 하면 20% 정도의 친구들은 꼭 해당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를 보시면 이 친구는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물리, 기계뿐만이 아니라 그 기계공학 중에서도 자동차공학 쪽에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재생에너지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실천한 사례들이 여러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처럼 물리나 기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재생에너지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했지? 했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요
기계공학과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그린카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린카는 왜 개발하려고 하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인지하게 됐고 전기차를 만듦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그 학과를 지원하는데 다 연구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모두가 공학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공학자가 돼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가에 대한 개인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1학년 때부터 정해놓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하고 탐구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꿈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본인의 비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생활기록부의 활동으로서 노출될 수 있도록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변별력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만들기 이제 3번째인데요. 단발성 체험 위주, 그리고 수요자적 활동, 그리고 진로 탐색적 활동만 3년 내내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강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이런 정도의 수준의 활동을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별력을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진로 탐색을 위해서 단발성, 체험 위주, 그리고 특강을 듣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다가 1학년 후반이나 2학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이 생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활동을 실천하거나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응용하고 적용하고 산출물을 만들거나 창작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보다 후자 친구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모습들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물리2랑 화학2의 세특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리2에서 영화 속 물리학 찾기 수행평가로 앤트맨을 보고 양자물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다. 화학2에서 화학제품 부작용에 대한 수행평가로 탈리도마이드를 선정하고 조사하고 발표했다. 이런 활동들 친구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들여다보면요. 대체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위키백과의 내용을 잘 짜깁기 해서 잘 정리해서 숙지하고 친구들 앞에서 읽으면서 발표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활동을 물론 공부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탐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더 나아가서 정보 탐색하고 이해하고 숙지했다면 적용하고 심화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토대로 비평해보거나 비교, 대조해보거나 추가 탐색해보거나 아니면은 수업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활동과 연계해서 실천해보거나 이런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있겠어요. 물리2, 앤트맨을 보고 양자물리에 대해서 발표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더 관심이 생겨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 있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책들을 추가적으로 읽어나가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준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2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 부작용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평하는 거죠. 당시 동물 실험 결과와 실제 인체에서의 효과가 왜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의무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생각한 논거를 선생님과 의논해보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친구. 자, 당연히 전자만 한 친구보다는 후자까지 한 친구가 더 깊이 있어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모든 활동을 다 이렇게 깊이 있게 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많이 줄었죠. 간소화됐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보다 활동의 깊이를 더하자.
네, 이것이 저희 세 번째 제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변화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는 대학입시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대학입시지원관인데요.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던 입학사정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저희와 상담을 하더라도 가장 많이 소통하고 본인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되는 대상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들이 쓰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강원진학지원센터에 들어오시면 대입지원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실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